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황지우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벌써 8월이고 지금 덥고 습한 날씨가 될수록 또 고관절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고관절 관광이 결국에는 뭐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까지도 조금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형외과 제가 환자를 보면은요, 허리와 무릎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근데 고관절 질환이 상당히 숨어 있는 질환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관절은 골반 안에 이렇게 있는 관절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심성 관절이죠. 그러나 이제 어깨나 손목이나 팔, 무릎이나 발목 같은 경우는 좀 말초 관절이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체중을 하체, 무릎이나 발목으로 이제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하는데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에 부담을 준다든지 고관절의 체중 부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심성 관절에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허리나 무릎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몸의 중심에 있는 관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체중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다른 데까지도 조금 통증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고관절 건강을 조금 위협하는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외상으로 하면은 고관절 골절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고관절 골절은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외상과 관련된 고관절 골절을 의미하는 건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비외상성으로 고관절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 질환으로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대퇴골두 골괴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고관절염인데 이 퇴행성 고관절염은 원인이 없이 나이 때문에 생기는 일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구이형성증이나 염증이나 외상 이후에 생기는 2차 퇴행성 고관절염이 있고 이 외에도 이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고관절은 볼앤소켓 조인트라고 해서 동그란 볼과 지붕이 있는데 여기에 형태학적인 이상으로 계속 충격이 생겨서 생기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 이 네. 질환이 고관절에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질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노화나 이런 경우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결국 요 대퇴골두 골괴사가 조금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인공 고관절 치환술, 관절 치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한 60% 정도가 골괴사증에 의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인공관절 치환술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고 또한 이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퇴골두 골괴사가 가장 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환자 수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남성보다 조금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더 많을까요? 무혈성 괴사 일단은 제가 이제 무혈성 괴사와 골괴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는 피가 안 가서 썩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골괴사라는 단어를 쓰자고 그래서 무혈성 괴사보다는 이제 골괴사라는 단어를 흔히 쓰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팩터가 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대퇴경부나 대전자, 그다음 대퇴골두가 부러지는 외상의 직접적인 원인 말고는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음주나 스테로이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음주가 원인이라면 과도한 음주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음주 흡연 습관은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진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약간의 고관절 통증이 있어도 대학병원에 오시면은 핵의학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많기 때문에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네. 거 있거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루푸스 같은 거. 이런 질환이나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인 모를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스테로이드와 연관된
골괴사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무혈성 괴사가 증가하고 그런 원인 때문에 또 이제 남성이 조금 네.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남성이 많은 이유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과다 음주를 또 한 가지 이유로 꼽아주셨어요. 근데 과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나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제 음주 흡연도 명확한 원인은 아니지만요. 네. 대개는 저희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이제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뭐 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알코올 자체가 그 뼈를 좀 덴서티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그러니까 고지혈증과 연관된 그게 이제 차단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에탄올. 그래서 이제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한 번 먹었을 때 한 82.5g 알코올 양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320g, 한 300g 이상. 요게 한 8년에서 한 10년 이상 드시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 80g, 300g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에 한 360cc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20%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16% 정도로 약해져 있지만 네. 한 20% 정도 생각을 하면 거기 한 70g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드실 때 한 병 반 이상이 조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소주를 드실 때는 한 번 드실 때는 한 병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 4병에서 6병 정도를 계속 장기적으로 드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조금 충분히 쉬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주의 기준은 한 병 반 이하 정도가 조금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또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렇게 술을 즐기는 분이라면 또 더욱더 조심해야 할 질환으로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엉덩이 뼈가 아프거나 또 통증이 있어서 걷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현재 또 전화를 주시고 있는데요. 현재 문자로 접수된 상담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첫 번째 상담 문자로 확인해 볼게요. 자, 70대 여자분이시고요. 왼쪽 고관절이 계속 아팠고 한 달 전에 넘어진 후에 통증이 조금 더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치료 이력은 없으시고 누워서만 지낸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쨌든 치료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우리 고관절 질환 중에 외상에 굉장히 예민한 관절이 또 고관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0대 여성의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진 게 뭐 굉장히 큰 낙상이라고 해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 문 지방에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이것도 충분한 외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외상의 병력이 있고 고관절 통증이 오래 간다. 대퇴경부의 미세골절을 의심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네. 대개는 경부골절이 아니고 넘어져서 오는 타박상은요. 대개는 2, 3주 이상 가지는 않거든요. 네. 심지어는 하루 이틀이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70대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군이 있을 수 있는 나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외상으로도 미세골절이 있고 미세골절이 있어도 거의 유일하게 정상 보행이 가능한 관절이 고관절 골절이기 때문에 통증이 은둔히 있을 수가 있고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골절이 있어도 그래서 꼭 이거는 전문가의 상의를 하고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령대 때문에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이시기도 하고요. 골절이 있어도 뭐 보행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미세골절의 위험이 있어서 엑스레이 또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 내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한 가지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상담은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직장인이신데 역시 똑같이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고 걸을 때 절뚝거리고 디딜 때 아프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음을 즐기고 흡연량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외래가 와서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순수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엉덩이, 골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고관절을 지배하는 신경 자체가 5개이기 때문에
고관절 통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증상이 정말 과연 고관절 부위 통증인지는 우리가 이학적인 검사나 영상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은 저희들이 남자고요. 네. 50대고 과거에 이제 음주량을 좀 물어보거든요. 뭐 소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한 번 드실 때 몇 병 드십니까? 네. 그러면은 저 한 2병 먹고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먹습니다. 뭐 흡연량도 많습니다. 이러면은 골괴사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벌써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의 통증이 왔다 그러면 골괴사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 엑스레이랑 MRI를 꼭 찍어서 이거는 적극적인 예방이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음주와 흡연이 영향이 있다면 그걸 빨리 스탑을 하고 고관절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음주량도 있으시고 흡연량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골괴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요. 대퇴골도 골괴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엉덩이 뼈 썩은 병이라고도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언급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골괴사면은 어쨌든 이제 뼈가 조금 썩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골괴사, 썩은 병 우리말로.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원인 자체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다른 관절, 다른 뼈에 비해서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조금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혈의 어떤 피 안에 좀 찐득찐득해진다든지 혈전이라든지 지방 같은 그런 성분이 많아지면서 이런 미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네. 그런 혈류가 차단이 되면 결국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서 골괴사 그리고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발로 섰을 때 본인 체중의 3.3배 양쪽으로 있어도 1.3배가 실리기 때문에 체중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괴사가 있어도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골괴사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이제 MRI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혈류가 정상적으로 있고 해면골이 정상적이라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까만 선이 보이게 되는 건 저게 이제 괴사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네. 가운데는 저걸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절단을 했을 때 보시면은 저렇게 뼈 안에 이제 크레기가 있고 저렇게 혈류 차단으로 골괴사가 있는 게 저렇게 조직 생검으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혈류가 차단되거나 혈전이 막혔을 때 이렇게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체중에 조금 예민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증상들이 조금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뭐 한 발로 디뎠을 때 조금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고관절 통증이죠. 일단은 관절이 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 통증인데요. 전형적인 고관절 통증은 서해부나 사타구니, 약간 다리 앞쪽을 만졌을 때는 고관절 통증으로 보셔야 되고요. 고관절에 심한 문제가 있어도 엉덩이, 네. 뒤쪽으로 오는 통증도 한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관절 질환이 더 진행이 되는 경우는 고관절은 본인 체중의 3.3배가 실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한 에이택식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무통성 게이트 보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쩔뚝쩔뚝거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을 연결하는 대퇴신경이 무릎까지 가기 때문에 네. 저한테 심지어는 무릎 앞이 아파요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거나 무릎 앞쪽이 아픈 사람도 고관절 질환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의 압박이 증가되는 쭈그리고 앉거나 양반 다리를 했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에도 고관절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뚝거리거나 서해부 또 무릎 앞쪽이 아픈 경우에도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퇴골두 골괴사가 의심이 될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고관절 통증이 있을 때는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상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학적인 검사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관절은 굉장히 근육에 많이 쌓여 있고 중심적으로 이렇게 심부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특히 이제 골괴사 같은 경우는 저는 정형외과 영역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결국은 이 병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무혈성 괴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초기 가장 정밀한 MRI 같은 검사를 추천을 합니다. 초기 검사가 중요하다. 암과 같은 존재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요 검사 소견 같은 거는 조금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은 저는 단순 엑스레이를 먼저 찍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엑스레이는 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고요. 초기는 단순 엑스레이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음주나 흡연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자가 면역, 뭐 류마티스 관절염, 네. 심지어는요 기저질환 중에 당뇨도 있거든요. 고쇼병이라든지 뭐 겸상 적홀구 빈혈증이라든지 이런 기왕증, 기저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 엑스레이상 진단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MRI를 추천을 해서 이렇게 MRI를 찍으면 저렇게 골괴사, 괴사 부위의 정상 부위의 경계면에 그 신호 강도 낮은 띠 같은 게 보이거든요. 밴드 같은 게. 저게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어떤 다음 소견이 조금 있을지 이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MRI를 찍으면은 이제 MRI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T1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염증을 잘 보는 T2 뷰가 있는데 이렇게 T2를 보면은 이중선이 또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무혈성 괴사의 전형적인 소견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무혈성 괴사와 의심되는 우리가 이제 연고라, 대퇴골두 연고라, 스트레스 골절, 그다음에 이제 골수 부종 증후군도 저런 소견이 보이지만 저렇게 더블 라인, 트램 라인이라고 그래서 기차선 같은 트램 라인, 더블 라인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선 징후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요거 외에도 또 초승달 징후라는 소견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단순 엑스레이에서 일단은 무혈성 괴사가 체중부하 근처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체중부하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그 누적 손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관절면 바로 밑에 골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초승달처럼 관절이 이렇게 함몰되면서 생기는 크레센트 사인, 초승달 징후가 단순 엑스레이가 나타나도 무혈성 괴사를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중 때문에 골절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보여서 초승달 징후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가 속의 감소 병변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진단하는 게 이제 단순 엑스레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MRI는 안타깝지만 아직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이런 핵의학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혈류가 차단돼서 병소 있는 부분이 하얗게 나오고요. 피가 안 가고 그 주위에 2차적인 염증 때문에 까맣게 나오는 증가 속의 감소. 우린 사실은 이제 저런 표현을 잘 안 하겠지만 영어로는 이제 콜드 인 핫스팟 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핫업테이트가 아니고 하얗게 보이는 저런 소견도 전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핵의학 검사 소견입니다. 좋습니다. 네 가지 소견을 봤을 때 뭐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 소견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인 골괴사 관련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쭉 들어보니까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한 번에 갑자기 뭐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아파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병기나 특징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초기는 심지어는 통증도 은둔히 나타나는 게 고관절이 굉장히 심부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표층 관절의 대표적인 게 무릎이랑 어깨거든요. 네.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좀 빨리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관절은 굉장히 대둔근, 중둔근 뭐 이렇게 근육 깊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 자체도 모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병이 진행됐어도 병원에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무혈성 괴사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고요. 증상학적으로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1기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상도 안 나타나고 증상적으로도 오. 무증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렇게 엑스레이상도 안 나타나고 증상학적으로 무증상일 때 빨리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면 이 병을 스탑,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최소한 2기 정도 되는 경우에는 단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골 뼈 안에가 형태적으로 이상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사타구니나 심한 경우는 살짝 절뚝거리게 되는 거죠. 네. 3기 정도가 되면은 MRI상도 나타나고 아까 초승달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대퇴골두가 함몰이 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관절 주위에 삼출액이랑 활액막이 오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절뚝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4기 정도 되면은 이미 관절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을 수 없는 통증,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단순 엑스레이도 쉽게 진단이 되고 4기 정도 되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피할 수 없는 스테이지 단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총 1기, 2기, 3기, 4기 네 가지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주셨고요. 근육 깊이 심부에 있기 때문에 뭐 어깨나 이런 관절보다는 조금 치료가 늦어지고 또 못 느낄 수 있다고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림대학교 황지우 교수님과 고관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방송 중에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우리 교수님과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아까 이제 이 기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다고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초기겠죠. 1기, 2기 요때는 고관절을 조금 지키면서 환자의 고관절을 유지하는 치료 방법이 조금 초점에 맞춰지겠어요? 암도 1, 2, 3기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 이 골괴사증도 1, 2, 3, 4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초기 질환은 치료도 좋고 예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1, 2기를 비교적 조기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3, 4기를 상당히 진행된 말기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치료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1, 2기 때는요. 일단은 1, 2기 때 진단이 되면은 일단은 저는 수박 껍질이라고 그래서 껍질은 이제 살아 있는 거고 안에가 지금 골아 있는 거, 상해 네.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잘 보존하면은 병이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 2기 때는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이 되면 첫 번째로는 원인 인자를 찾아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 흡연이 굉장히 많고 네.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위험 인자가 있다면 스테로이드 복용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랑 상의를 해서 약 조절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고 음주 흡연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절제하고 금주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기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에가 괴사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격이 가는 운동을 조금 피하고 원인 네. 인자 피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적으로 주기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요. 병이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첫 번째로는 조금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을 살펴주셨는데 요 외에도 약물적인 치료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기니까 약물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한 골괴사 약물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 완치하는 개념은 없고요. 네. 예. 일단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골괴사증의 원인이 혈전, 어떤 색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뼈를 좀 묽게 하는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이제 그런 약을 조금 쓸 수가 있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이라든지 혈관 확장제라든지 혈액순환 개선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좀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약한 경우에는 골다공증 관련된 약도 이제 네. 골괴사라고 하는 게 결국 골다공증과 비슷하게 뼈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약을 좀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라든지 하이퍼바릭 옥시전이라고 그래서 고압산소를 통해서 혈류를 조금 개선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이런 보존적인 치료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골괴사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다기보다는 뭐 약물이나 비약물을 통해서 어떤 혈류라든지 그 주변부를 조금 완화하는 방식의 치료인 것 같습니다. 1기, 2기 초기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설명을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황지우 교수님과 조심해야 할 질환으로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상담 들어온 게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2요. 70대시고요. 지금 저희 어떤 부분이 고민되시고 뭐 어디가 불편하신지 교수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내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방댕이가 아팠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방댕이를 주사를 맞아 병원에 갔는데 그걸 맞고 나서 나섰는데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예. 일단은 그 아까도 70대 여성분인데 일단은 넘어졌다라는 외상의 병력이 있으시면은요.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미세골절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저기 엑스를 찍었는데 뼈랑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렇죠. 이상이 없다 그러고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미세골절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골절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던 핵의학 검사나 MRI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흔한 것 중에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외상 이후에 약간 앞쪽보다는 뒤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순수하게 고관절 질환보다는 이 정도 나이면은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척추에 조금 이상 있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척추 질환도 외상 이후에 증상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 질환만 아니다 한다고 하면은 척추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척추 질환인지 고관절 질환인지 애매한 경우 물론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흔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신경 차단술 같은 치료라든지 척추에 관련된 약물 치료를 해서 그게 호전이 되면 척추 질환이고 그렇게 치료를 해도 계속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고관절과 관련된 정밀 검사, 특히 고관절 MRI를 한번 찍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자에서 떨어지셨기 때문에 미세골절 부분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척추 관련해서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고관절 부분에 통증이 계속 있으시면 MRI나 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해드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상담은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이신데요. 오른쪽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시고 최근에 왼쪽까지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양반다리 할 때 통증이 있으시고 최근에 치료 이력은 무릎 통증으로 10년 동안 주사 치료를 하셨다고 해요. 여기 아까 언급해 주셨던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고관절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제가 스테로이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테로이드는 결국은 무혈성 골괴사의 위험 인자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보면은요, 대개는 한 뭐 1000mg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량이고 약물보다는 주사가 확실히 영향이 있는 거로 되어 있고 네. 스테로이드 복용 중에 이렇게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어깨가 아파서 어깨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물론 약물적으로 용량적으로도 부족하지만 그거는 무혈성 괴사 큰 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하거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60대 여성분이 이제 양반다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양반다리라고 하는 건 고관절의 관절 각도를 좀 과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는 물론 무혈성 괴사도 있지만
무혈성 괴사의 일반적인 위험군은 30대, 40대, 50대에 과도한 음주와 흡연과 연관된 남성학에 많기 때문에 네. 지금 60대 문자 주신 여성분은 위험인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릎에 맞는 스테로이드도 그 용량으로는 무혈성 괴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순수한 무혈성 괴사보다는 다른 고관절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성한테 흔한 비구 이형성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구 이형성증은 엑스레이로 진단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비구 이형성증과 비슷한 대퇴골두 비구 충격 증후군이라고 그래서요. 고관절과 고관절을 쌓고 있는 비구의 형태학적인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고관절 안에 있는 비구순에 만성 파열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이제 양반 다리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양쪽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고관절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비구 이형성증과 대퇴골두 비구 충격 증후군은요. MRI 말고 단순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단순 촬영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스테로이드 용량도 조금 적으시고 위험군에 속하시는 연령대도 아니시기 때문에 골괴사보다는 다른 쪽 비구 이형성증이라든지 엑스레이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꼭 선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조용하지만 또 치명적인 질병이죠. 대퇴골두 골괴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 약물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살펴봤는데 이게 어쨌든 먹히지 않을 때는 결국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은 1, 2기 같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은 거기에도 효과가 없고 괴사가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3, 4기로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을 살리는 보존적인 거죠. 대퇴골두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결국은 아니다. 이미 괴사가 심해지고 관절면을 침범을 해서 골관절염이 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관절 희생술, 즉 관절 치환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퇴골두를 보존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피질골 껍질 자체는 잘 살아 있는데 안에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압력이 굉장히 증가돼서 통증이 오는 통증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압력을 감소시키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걸 핵심 감압술이라고 해서 네. 물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이죠. 왜냐하면 뼈에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핵심 감압술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조금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얇은 핀을 통해서 다발성으로 천공을 해서 괴사 있는 부분을 뚫어주면 압력이 감소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신생혈관이 생김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 외에도 뭐 이식하는 방법, 뭐 아니면은 조금 뚫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관절을 살리는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 얘기인즉슨 결국 치료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저도 이런 관절을 살리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림에서 설명하는 이런 대퇴골두를 보존하기 위한 이 노력, 이런 수술 자체는 수술 시간도 상당히 길 뿐 아니라 환자한테 흉터도 많이 내고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후유증도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은 네. 결국은 그 뼈와 혈관을 같이 그걸 분리를 해서 비구해서 대퇴골두에다가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괴사된 부분이 바로 체중부하에 예민한 부분이니까 뼈를 잘라서 돌려서 비체중부하로 돌림으로써 괴사가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경전자 절골술이라는 수술이 또 있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두 가지 더 살펴봤습니다. 요 외에도 또 추가적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면 보존하는 방법 안에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구 성형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전자 절골술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우리가 망상뼈라고 하는 나사가 있거든요. 이 탄툴룸이라고 하는 금속 재질이 있는데 이런 식의 나사를 뼈에다 삽입을 하면 아까 같은 큰 수술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이 망상 나사가 뼈와 강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술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퇴골두 보존하는 치료 방법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 방법, 수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대퇴골두를 보존할 수 없거나 이런 큰 수술 말고 최근에 하는 치료 단계에 대해서는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에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기가 결국은 3기. 3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퇴골두 함몰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3기 이상의 환자들을 어떻게든지 보존적인 수술이나 약물 치료나 대증적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이내에 80에서 95% 정도까지도 결국 병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런 보존적인 치료는 3, 4기, 2기라든지 3, 4기 환자한테는 결국은 관절이 함몰되는 거를 좀 지연을 시킬 뿐이지 완치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그런 수술이 조금 줄어들었고 결국은 관절이 썩어서 관절면이 함몰이 되고 골관절염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 그 연골을 보존적으로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관절 희생술, 즉 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앞서 살펴본 수술 방법들도 관절을 살린 걸 지연해줄 뿐이지 썩어 들어가는 걸 지연해줄 뿐이다. 그러면 요 인공관절 치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리나라에서 무릎 제일 많이 합니다. 무릎 한 10명 정도 하면 저희들은 한 1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관절을 쌓고 있는 그 초자 연골, 유리 연골이 파괴가 되면 아무리 줄기세포라든지 재생을 하는 무단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고관절 파트도 슬관절, 다른 관절에
비슷하게 이렇게 인공 관절을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관절에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마찰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찰 계수, 관절면 마찰 계수가 0.000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인공 관절은 0.01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파괴된 관절면의 마찰 계수는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 관절 치환술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삽입하는 수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환자의 관절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네요. 아까 사진에도 잠깐 보였는데요. 관절 치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고관절 같은 경우는 비구라는 골반에 있는 비구 관절과 대퇴골두 두 개의 관절이 있죠. 이 두 개를 다 바꾸는 걸 전치환술이라고 하죠. 전치환술. 영어로는 토탈이라고 하고요. 네. 반치환술이라고 하는 건 해미, 반만 치료라는 건데 비구 연골은 그대로 두고요. 대퇴골두만 바꾸는 거를 반치환술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표면치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퇴골두를 완전히 잘라서 버리지 않고요. 대퇴골두만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나 특히 나이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도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한림대 교수 황치호 교수님과 함께 허리와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고관절 질환에도 여러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해서 전화 상담 들어와 있는 부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입니다. 60대시고요. 지금 예, 예. 조금 불편한 부분이나 고민 있으신 증상 지금 교수님이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인사 나누시고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가 불편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왼쪽 고관절 쪽에 사타구니 안쪽으로 뼈가 많이 생겨가지고 정형외과 가니까는 오래전부터 그 뼈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 뼈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왼쪽 다리가 길게 보이고 왼쪽 사타구니 안쪽도 좀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이게 엉덩이 쪽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만 제가 하는 수술이 나을지 고관절을 바꿔야 될지 궁금해서 전해봤습니다. 아유, 예. 고관절이 불편하시면 되게 많이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예, 결국은 이 초입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관절이 중심성 관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 고관절이 치료가 안 되고 방치하는 경우는 골반 자체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거를 지금 많이 보상성으로 틀어졌습니다. 허리도 좀 휘어지면서 척추협착증 증상도 심해지고 고관절로 가야 될 체중이 바이패스 이제 넘어가면서 무릎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무릎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보기에 저 정도 나이에 절뚝거릴 정도의 통증이 오래되면 다른 관절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관절 치료의 적극적인 치료는 두 가지가 있죠. 결국은 약물과 보존적인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인데 아까 말씀하신 뼈가 자라났다, 뼈에 이상이 있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골괴사증보다는 아마 뼈의 형태학적인 이상, 그게 이제 비구 이형성증이라든지 아니면 뼈 모양이 이상해서 대퇴골두와 비구가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반응성으로 골극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질환을 관절 치환술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긴 합니다. 그러나 이 통증 자체가 저는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체중 부하라든지 고관절 주위의 근력 운동을 3개월을 시켜보거든요. 근데 3개월을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통증 조절 스케일이 4 이상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는 그런 통증이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적극적인 치료는 안타깝지만 이 정도 나이면 관절 치환술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고관절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관절 치환술 자체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고관절 질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즉 고관절 질환은요, 심지어는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허리랑 연관된 통증이 많기 때문에 고관절 전문 상담가랑 또 한 번 필요하다면 다른 고관절 상담가랑 또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상으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신 후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지우 교수님과 직접 전화 상담할 수 있는 전화 지금도 활짝 열려 있고요.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괴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부터는 요 치료 관련해서 비교적 조금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사례의 환자분은 50대 남성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가장 많은 원인인자가 골괴사증이거든요. 네. 무혈성 괴사. 그리고 이 골괴사증의 가장 많은 원인자가 좀 안타깝지만 음주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많은 거로 되어 있고, 그러고 이제 가장 그 음주 활동력이 많은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50대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30대 남성 환자도 수술했던 경우가 있었고, 제가 오늘 가져온 경우에는 50대, 52세 남자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로도 이렇게 진단이 될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병기 중에 한 3기 정도 되고요. MRI 보시면은 관절이 연골이 저렇게 까맣게 괴사가 되어 있는 뿐만 아니고 네. 조지가 뼈 안에 압력이 증가됨으로써 관절 삼출액이 상당히 많이 저렇게 차 있는 경우거든요. 저런 경우는 대부분 약 치료를 더 해봅시다, 주사 치료를 해봅시다, 체외 충격파라든지 다른 치료를 해봅시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더 이상 통증을 못 견디기 때문에 네. 선생님 저는 수술을 해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술은 대개는 아까 관절 보존적인 수술보다는요. 지금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예전에 한 10에서 15년 얘기했다가 지금은 한 30년까지도 얘기하고요. 최근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찰 개수가 줄어들면서요. 반영구적인 인공관절 치환물도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30대, 40대, 50대라도 나중에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 돼서 재수술하는 우려가 없이 한 번의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대, 30대, 40대 남자들도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보존적인 네.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자분께서 관절 치환술을 원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관절 치환술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수술보다 굉장히 그 임플란트 뼈에 삽입하는 대퇴주대라든지 비구컵의 각도가 결국은 1도 1mm의 정확한 오차, 정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명도 많이 증가되고 심지어는 수술 이후에 그 업셋이라고 하는 하지 부동, 하지 길이 차이도 정확하게 1mm까지도 맞추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의 치료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3기 정도 환자분 대퇴골드 골괴사의 치료 사례 전 치환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림대학교 황지우 교수님과 모르고 넘어가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런 치료를 고려 중이시거나 조금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무혈성 괴사를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관절 질환은 굉장히 마스킹, 근육이나 다양한 신경 때문에 척추 질환과 무릎 질환과 상당히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의사가 아니고 2명 이상의 의사를 통해서 본인의 고관절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특히 골괴사는 조기 진단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가 진단이 된다면 결국은 물론 아무리 관절 치환술이 좋다 하더라도 본인 관절 이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절 치환술 같은 큰 수술을
예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진단과 검사가 중요하겠다. 하지만 모든 치료법에는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지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놓쳐서 아쉬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